윤석열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용산의 안보실장, 백종욱, 김용빈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언론사의 단전 지시 그리고 단수 지시 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 오늘은 쟁점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종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3월 중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 이걸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심리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이때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한 7, 80일 정도의 결론이 나는 거죠. 박근혜 탄핵 심판이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63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서너 명을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의 최후 변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차, 10차 변론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워낙 사안이 명징하기 때문에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때는 무슨 뇌물수수 이런 것까지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길어진 면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관련이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끝났었죠. 그래서 60여일 만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윤석열의 내란 사건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명징하죠. 증거가 차고 넘치고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봤습니다. 그것을 현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윤석열의 파면은 매우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이 되면 헌재가 이제 평일을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대개 이것이 한 2주 정도죠. 박근혜의 경우는 11일 만에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결 14일 만에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말 3초 이때쯤 파면이 된다. 이렇게 보면 4말 5초 이때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조용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올 거니까 저기 대해서는 생각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내심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김문수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안 한 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죠. 민주당 역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최종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움직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모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을 찾아다닙니다. 구치소로 서울 구치소로 계속 윤석열을 찾아다니고 있죠. 어제도 김기현 전 대표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6명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윤상현, 김민전 두 번째 갔고 또 어제 세 번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구치소를 엄청 좋아해. 그거 상당히 멀리 해야 될 기관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는 것은 늘 그런 말 있잖아요. 교도소에 담장을 걷는다 정치인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미리 서울구치소를 사전 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윤석열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어제도 갔다 와서 김기현이가 또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비상계엄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죠. 나 그거 불법으로 비상계엄했고 헌법 위반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것이 대단하다고 국회의원씩이나 된 사람들이 5명씩이나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뭐 이언이 아니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위기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옹호당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유력 정치인들이 구치소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윤석열의 옥중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꼬북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자원이다. 또 인간적 도리다. 뭐 친구로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인간적 도리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아스팔트 보수들, 극우주의자들이 지금 윤석열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지지율 좀 어떻게 좀 따먹어 볼까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있고 한 달 후에 뭐 불안과 걱정을 끼쳐서 국민의힘께 사과드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는 오늘 아침에 국회 대표 연설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권성동이가 정신을 차렸네. 이런 말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뒷말이 중요해. 뒷말이. 우리 한국말은 뒷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그랬습니다. 야, 너 바보냐? 아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비상계엄은. 라고 이야기해. 거기까지가 딱 좋았어. 야, 권성동아. 거기까지 너무 좋잖아. 맞는 말을 정확히 했어. 근데 갑자기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이랍니다. 야, 이재명이가 계엄을 했냐? 내란을 일으켰냐? 너 바보냐? 사과는커녕 비상계엄이 이재명이가 한 거야. 이재명이가 지금 권성동이 말에 따르면 네?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헌정질서 파괴자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를 그걸로 해서 고소하든가 고발하든가 헌재 넣든가 해서 해봐. 내란으로. 지금 내란 수괴는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내란 수괴가 이재명이냐? 근데 너한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좀 웃기긴 하다. 네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내가 막 그걸 정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웃기긴 하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헌정 파괴, 헌정 질서 파괴를 윤석열이가 했고 그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고 그런데 헌정 파괴를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 집 개도 안 믿어. 이 사람아.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 주인한테 가서 네가 도둑이야 라고 말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살인자가 칼로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찌르고 그 후로 죽은 네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법치국가입니까? 그것이 헌정질서입니까? 권성동아? 도무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야. 하긴 뭐 내가 국민의힘이 이러는 건 내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닌 당에다 대놓고 우리가 너무 정색은 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뭐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뭘 했죠? 뭐 4대 개혁 어쩌고저쩌고 막 했어. 의료, 교육, 노동, 연금 개혁 다 하겠다라고 해갖고 의료 개혁 꺼냈다고 꺼낸 것이 의대생 2,000명 증원. 누구랑 합의했어 그거? 4대 개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뭐 윤석열이가 그런 거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건 상관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 살림이 하도 피폐하니까 추경 좀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 해.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니까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보자 하니까 그렇게 좋은 말 그렇게 중요한 말을 민주당이 하다니 너희들이 말했으니까 나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물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중이 없죠. 근데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정색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웃음이 좀 많이 나온다. 하여튼 윤석열이 면회나 다니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러면서 뭐 무슨 교시 발표하냐? 뭐 교주야? 사이비 교주야 윤석열이가? 조폭 두목이야? 윤석열이가 거기서 그런 말 하면 그대로 밖에 나와서 전달하는 건가? 우리 교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교도소 앞에서 막 줄줄줄 읽습니까? 김기현아, 대기놈들. 너도 좀 부끄럽긴 하겠다. 근데 뭐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우리 조상 선인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까부는 것은 여론조사 때문이에요. 오염된 여론조사 몇 개를 보고 지금 국민의힘은 환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된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염되고 오도된 여론조사로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말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이 언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들 마음대로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온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윤석열의 옥중 정치가 나쁜 것입니까? 네, 일반론적으로는 나쁩니다. 그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쩔쩔쩔 쫓아다니면서 우리 사이비 교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뭐 읽고 이런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논평을 많이 냈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의왕 출장사가 될 작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정치는 좀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나빠. 윤석열의 옥중 정치 그리고 이 꼬붕들이 나와서 전하는 메시지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나쁘죠. 그러나 정치에서 반드시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요게 나쁘지가 않아요. 내란 수괴가 한 말을 나와서 절절절 잊고 있는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이가 명백한 내란 이런 것들이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국민의 화만 돋굴 뿐이죠. 국민들은 더 화가 나게 되고 국민의힘의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수가 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억지도 늘고 궤변도 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에게 윤석열이는 반드시 탄핵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옥중 정치는 괜찮다.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뭐 해라. 왜? 걔는 뭐 입만 열면 다 굴하고 다 사기고 금방 한 말도 안 한 척하고 금방 안 한 말도 한 척하고 뭐 이런 놈이잖아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분 안에 그냥 인원이란 말을 한 서너 번씩 쓰는 이상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과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과 함께 망합니다. 국민의힘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과 계속 손을 잡고 가야죠.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손잡고 가지 마라 막 이런 말을 너무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손잡고 가시라. 나는 뭐 민주당의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아 윤석열 불쌍하잖아. 구치소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윤석열이 간 말을 계속 밖에다 전달을 하시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뭐 화는 좀 나겠지. 그러지만 국민의힘은 빨리 망할 것이다. 좀이라도 빨리 망해야 되잖아.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또 하루 빨리 탄핵되고 구속돼야 되잖아. 지금 뭐 이미 구속은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짧게 하나 볼까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앱 조사 방식으로 물었어요. 앱 조사 방식. 그러니까 전화, 뭐, ARS라든가 직접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응답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앱 조사 방식이라, 응답률이 20%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2%포인트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봅시다.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잘했냐 잘못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잘못했다. 이게 72.9%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64.9%, 65%가 윤석열이는 탄핵돼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40대, 50대가 무려 77.4% 그리고 70.1%가 얘 탄핵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70대 이상, 70세 이상, 우리 존경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야 훌륭하신 분들, 이분들이 20.9%가 탄핵해야 된다. 나머지는 탄핵하지 마라. 우리 윤석열이 탄핵하지 마. 탄핵하지 마 윤석열이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인데 윤석열이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잘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웃기고 있네. 너무 못했어. 이게 76.5%나 됐습니다. 이야, 형열아, 국민의힘아. 그런데도 성열이 손잡고 열심히 쎄쎄쎄 하고 있냐? 계속해 그거. 앞으로도 계속해. 다 면회 다니고 막.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내란했어요. 이재명이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란 말이야. 그러면 돼.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동아시아 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강성 보수층은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중도 보수는 완전히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이제 심하게 분화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정신이면 지금 분화 안 하겠습니까? 극우, 제일 끝에 있는 극우 빼고, 여기가 극우인가 여기가 극우인가는 모르겠다만 하여튼 극우 빼고 당연히 윤석열 지지, 국민의힘 지지 철회하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되고 오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 믿지 마시라. 그 설문을 보면 웃기기가 아주 찬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계엄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라는 심지궂은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